반갑습니다. 가맹점 관리를 쉽게, 가맹점 관리를 긍정적으로 프랜차이즈 정보 시스템 연구소 국유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체크리스트 디자인 세 번째 시간 카테고리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딱 10분만 투자하세요. 오래 안 걸립니다. 자, 카테고리 디자인. 저게 이제 뭔 말일까요? 체크리스트 구조를 보면 저렇게 카테고리, 질문, 배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. 그러면 저 카테고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? 바로 어디를 점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. 자, 그러면은 어디를 점검할 것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펜 좀 꺼낼게요. 이렇게 고객이 있고 매장이 있고 물류가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어디를 점검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건데, 자, 첫 번째 바로 마케팅입니다. 자, 이 매장에서 마케팅이라는 건 보통 이제 LSM,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 마케팅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단골 관리죠. 자,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고객이 매장에 오게끔 이제 하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. 자,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고객이 자구책으로 알아서 저걸 하는 것과 본사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휴를 맺어가지고 매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가서 점검을 할 때 전자를 점검해야 될까요? 후자를 점검해야 될까요? 자, 이제 매장에서 자구책으로 알아서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와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말이 될까요? 좀 이상하죠? 근데 이제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는 말이 되죠. 자,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, 보통 저런 거를 할 때 이제 IT 도구들을 많이 쓰죠. 뭐 전단지를 이제 나눠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하지만은 포인트 앱을 쓴다든지 배달 앱 이런 것도 다 저기에 포함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포인트 앱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이제 포인트 앱 대표님을 이제 만나서 한번 물어봤는데 저거 어떤 식으로 매장에서 하나요? 그랬더니 원래는 타겟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돼 있답니다. 자기들이 다 장치액을 심어준대요. 그런데 점주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냥 거기에 쌓여있는 그냥 전화번호 다 선택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화번호 날리는 거 대부분 이렇게 한답니다. 그럼 타겟 마케팅이라는 건 뭘까요? 제가 경험한 걸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용품을 자주 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단골 매장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포인트를 이제 적립을 해줘요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등산 장비가 이제 갖춰주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안 갔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에 우편이 하나 도착했더라고요. 거기 이제 쿠폰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. 만 원짜리 쿠폰. 근데 제가 그 포인트 점수가 한 2만 점 넘게 있었거든요. 그럼 쿠폰하고 합하면은 3만 점 넘죠. 그러면은 뭔가 장갑 같은 거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매장에 갔습니다. 근데 제가 3만 원어치만 샀을까요? 장갑 하나 구입하고 간 김에 모자도 좀 필요하니까 모자도 하나 더 샀고 티도 하나 더 샀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하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이럴 거를 알고 나한테 쿠폰 보내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. 예, 제가 이제 낚인 거죠. 그 주인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기 이제 포인트 쌓인 고객 중에서 물론 포인트가 너무 적으면 안 하지만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됐을 때 쿠폰 같은 거 좀 보내드리면은 오겠다 싶은 고객들 추려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타겟 마케팅이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염두에 볼게요. 커피를 보면은 왜 10잔 먹으면 한 잔 더 주는 그런 쿠폰 많이 발행하잖아요. 그럼 9잔 정도 찬 고객한테는 쿠폰 1개 정도 더 날려주면은 올 가능성이 있겠죠. 이런 게 바로 타겟 마케팅입니다. 이런 거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보는 건데 물론 이게 본점의 성공 노하우일 경우에는 적용을 해서 슈퍼바이저가 점검을 하는 게 맞고
그냥 자구책으로 알아서 할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점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자, 두 번째는 고객 응대입니다. 자, 아까 앞쪽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이 오게끔 하는 거라면은 고객 응대는 고객이 이제 매장에 왔어요. 그럼 이거는 자, 응대를 잘 해야 그 고객이 만족을 해서 다음번에 또 오잖아요. 그럼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느냐? 우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고객이 왔을 때 맞이를 잘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안내를 잘, 테이블 안내 같은 거 잘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잘 도와드리고, 그 다음에 메뉴 이제 제공을 하고, 중간 배려. 고객이 이제 음식을 드시는 동안 중간에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. 예를 들면은 고객이 이제 여기요 이모님 앞접시 하나 주세요. 이런 것들이죠. 뭐 추가 메뉴요. 메뉴판 주세요. 이런 거 할 때 바로바로 이제 응대를 해줘야 그게 매출하고 이제 직결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고 퇴점하는 거. 음식 드신 거 다 확인하고 금액 계산하고 가실 때 고객님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영향 있게 줍니다. 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잘 하느냐 이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각 고객 접점에 대해서 고객 응대를 할 때 당연히 동선이 발생하죠. 이게 홀 동선이라는 게 바쁘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고객이 확 왕창 몰릴 때는 저 동선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됩니다. 영향을 미쳐요. 그리고 이제 고객이 머무는 홀 위생 같은 경우 중요하겠죠. 자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를 이제 점검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저거는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본점의 성공 노하우에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. 어디를 점검했을 때, 어디를 잘했을 때 우리는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더라. 이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주방 부분입니다. 당연히 이제 레시피, 주방 동선, 주방 위생 이런 부분들인데 주방 동선도 앞쪽이랑 똑같아요. 뭐 고객이 몰리지 않을 때는 저게 의미가 없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고객이 왕창 몰릴 때 저 주방 동선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. 그 여러분 영화 그 어떤 프랜차이즈가 탄생한 거를 다룬 영화 파운더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주방 동선을 짜기 위해서 운동장에다가 주방 그거를 그려놓고 직원들 거기서 막 모의 이제 그 조리를 시켜요. 그래서 막 동선을 짜면서 가장 시간이 단축되는 동선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이처럼 주방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러면은 갔을 때 분명히 본점에서 이렇게 주방 동선을 짜야 고객이 왕창 몰렸을 때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짜놓은 게 있으면은 갔을 때 그걸 과연 제대로 소화해내는지 점검을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재료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. 이제 규격에 맞는 재료를 쓰고 있는지, 그 다음에 그걸 보관을 잘 하는지. 왜냐면은 저게 음식 맛과 음식 맛이 유지되는데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매장 경영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, 저건 이제 본사마다 달라요. 어, 품질 관리하고 이런 거 잘해주면 되지 굳이 저것까지 점검을 해야 되느냐. 자, 이거는 본사의 성공 노하우가 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겁니다. 만약에 본점의 성공 노하우가 저 매장 경영에 대한 것도 있으면은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.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세무 재무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. 저기서 이제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직원 관리겠죠. 아무래도. 왜냐면은 자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지은 호텔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호텔 벨보이다. 즉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객과 접점을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은 직원입니다. 그럼 저 직원들이 고객을 제대로 응대를 해줘야 매출에 좌우지우되는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저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규정입니다. 뭐 게시물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반드시 매장에 이제 부착해야 되는 게시물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.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 이제 영업 신고증이라든지 그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반드시 게시를 해놔야 되잖아요.
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놓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어디를 점검할 것인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,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약한 게 바로 외식 분야에서는 QSC 체크리스트입니다.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, 근데 이 QSC 체크리스트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맞는데, 만능은 아닙니다.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런 질문 있죠. 필수 부착물은 게시되어 있는가? 음원을 틀어 놓았는가? 자, 체크리스트에 이제 가끔 들어있는 항목들입니다. 저거 QSC 중에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? 좀 애매하죠? 그쵸? 품질? 서비스? 청결?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? 다 해당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애매한 질문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QSC 범주에 이게 QSC가 이제 보편적이다 보니까 너무 QSC 카테고리에 맹목하는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막 억지로 구겨 넣는 경우를 제가 이제 종종 보는데, 그거보다는 카테고리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운영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둬서 아까 앞쪽에 있는 경우는 저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자, 그러면은 QSC 체크리스트가 만능은 아니라고 하는데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? 바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보는 겁니다. 자, 뭐냐면은, 자,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분화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, 청결은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, 운영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죠. 아까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저렇게 세분화한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카테고리가 뭐냐 하고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. 물론 저거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. 저걸 다 쓰면 그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. 카테고리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카테고리 디자인이 뭐라 그랬죠? 바로 어디를 점검할 것인지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마케팅 고객이 오는 것부터 해서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죠. 그리고 QSC 카테고리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한계는 있다. 그래서 현실에 좀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설명을 드렸고, 그럼 어떻게 조정하면 되느냐?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 보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.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디자인 시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